도로시 루이스 1위는 이집트의 여사제 환생이라고 합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환생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도 그녀의 환생을 믿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조차 환생의 역사에서 서양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사례입니다라고 그녀의 환생을 인증했습니다. 환생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환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보호벽에 막혀 단지 전생의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행운을 얻은 듯합니다. 1904년 런던 교회에서 태어난 도로시는 3살 때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주치의는 도로시를 확인한 결과 사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로시를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의사는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잠시 곁을 비웁니다. 의사가 도로시를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놀랍게도 침대에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도로시의 부모님들은 그녀의 멀쩡한 모습에 너무나 기뻐했지만 그들의 당혹감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점점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있음에도 그녀는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했고 평범한 일상용품에 경의에 가득 차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꾸는 생생한 꿈들에서 고대 건물들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또래의 아이들이 그림 동화책을 볼 때 그녀는 고대 이집트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도로시 가족들은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고 도로시는 박물관의 이집트 신들과 파라오, 미이라, 장신구, 부적, 조각품들을 보자 울기 시작합니다. 도로시는 조각상의 발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도시인 아비도스에 있는 세티사원의 그림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응시하며 이것은 내 집이야, 이곳은 내가 살던 곳이야 라며 울며 말했습니다. 도로시의 부모들은 그런 도로시의 모습에 당황했고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로시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세티 1세를 알고 있으며 그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순간 큰 소리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들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도로시의 부모들은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어 그녀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녀는 내 백성들 곁에 머물고 싶다며 거부합니다. 박물관에 다녀온 이후 도로시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어 갔고 주의 학교 교사는 그녀가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교도와 비슷하다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화나게 했기에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해했고 그녀를 학교에서 쫓아냅니다. 이런 것들은 도로시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시는 박물관에 자주 드나들며 고대 이집트 전시물을 뒤져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인상 깊었던 박물관은 그녀에게 상형 문자를 공부하도록 독려했고 도로시는 상형 문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찌나 빨리 복잡한 기호들을 습득했는지 그녀를 교육시키던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도로시는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갔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고대 이집트 연구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15세 무렵부터 그녀의 꿈에 반복적으로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 여성은 도로시가 그녀의 환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시의 이름은 벤트레시트였으며 세티의 사원에 있는 오시리스의 여사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사제로서 영원한 동정을 맹세했지만 세티의 애인이 됐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전생의 도로시는 이 임신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살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도로시의 꿈에 나타나며 12개월 동안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녀에게 심각한 목류병이 발생하게 했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도로시는 16세 아버지와 함께 스톤헨지와 같은 장소를 포함하여 영국 전역의 다양한 유적지를 둘러보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술학교의 학생이 되어 다양한 이집트 유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잡지사에 취직해 이집트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29세 때 그녀는 이집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드디어 그녀가 꿈꾸던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는 피라미드에 가까이에 살기 위해 근처로 이사했으며 이곳에서 고고학자 셀림 하산을 만났습니다. 셀림 하산은 도로시의 상형 문자와 고대 이집트 역사에 대한 지식에 인상을 받았고 도로시는 하산을 통해 고대 유물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비서로 일했으나 나중에 고고학자들과 중요한 동료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더 유명한 고고학자인 아메드 파크리의 연구조교로 고용되어 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돕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도로시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녀는 기자 피라미드에서 밤을 보내고 이상한 의식을 하며 기도했고 스핑크스에서 호루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특이점에도 그녀는 일에 있어 너무나 존경받았고 이집트인들도 잘 몰랐던 고대 이집트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그녀는 아비도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원 근처의 마을에서 머물며 옴세티로서 살게 됩니다. 옴세티의 주요 직무는 세티 1세의 사원 유적을 기록하고 번역하며 사원 내의 다양한 비문을 복사하는 일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옴세티로 일하며 그녀는 상형 문제를 번역했고 고대 이집트의 관습과 전통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민간 율법과 다양한 종교적 관행에 대한 경이로운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부국장이 옴세티의 능력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아주 어두운 벽화가 있는 방에서 그녀의 기억들에 근거하여 그림을 찾고 식별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옴세티는 이전에 전혀 본 적이 없고 그림이나 정확한 위치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전에 정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 곳을 파헤치라고 알려줍니다. 정원의 존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녀가 알려준 곳을 파자 실제로 세티 사원의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곳을 그녀 덕분에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1970년 밝혀지지 않은 네페르티의 무덤을 찾고 있었는데 옹세티가 투탕카멘의 무덤 근처의 왕들의 계곡에서 가까운 장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학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1976년 투탕카멘의 무덤 근처에서 사용한 음파 탐지기에서 2개의 이상한 소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2006년에 투탕카멘의 무덤을 레이더로 스캔하며 그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 공간에 도착하려면 지하 벽화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어 여전히 그 비밀 공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옴세티인 도로시의 말처럼 그곳이 네페르티의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시는 그녀가 살던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그녀는 옴세티의 능력으로 코브라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 있었으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녀의 환생에 대해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공언한 일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괴짜라고 여겨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1964년 그녀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1966년까지 일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세티 1세의 애인이었으며 여사제가 도로시로 환생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녀가 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으로 역사를 밝혀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많은 이집트 역사를 밝히는데 큰 공헌을 했던 후 세티 여사제 도로시의 환생 미스터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로시의 환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